그대로 가면 네. 네, 일단 그때 다 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제 역시 그 보니까 우리 단장님들과 국장님들의 인기가 어떻다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 여러분들 뒤로 한번 보시면 제가 그대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서 50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 역시 우리 국장님들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어디 4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몇 분에 마쳐야 되나 하면은 5시 10분에 마쳐야 되는 거로 제 기억에는 그런데요. 최대한 압축해서 5시 15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마무리가 안 되면 제가 그냥 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계가 딱 보이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당은 이미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신한력 플러스의 꽃이죠. 그래서 신한력 플러스 물론 우리 액션 그룹들이 꽃이지만 신한력 플러스 추진 체계에서 보면 이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추진단이 사실은 액션 그룹들을 형성해내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한력 플러스는 이 추진단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많은 공모 사업이나 정부 보조 사업에는 추진 체계라고 해서 보고서가 있고, 저도 지금 무슨 공모 사업 하나 평가하고 있는데 추진 체계부터 봅니다. 추진 체계 쫙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근데 가보면 추진 체계는 서류만 있었지 작동하지 않아요. 찾아가 보면. 그래서 요즘은 평가할 때 제가 추진 체계는 멋있는데 쓸수록 점수를 잘 안 줍니다. 왜냐면 이 거짓말이다, 또는 누가 이렇게 컨설팅 잘하는 사람이 누가 끼었구나,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한력 플러스는 실제로 작동하는 추진단을 원했고, 그래서 오늘 이 부스를 운영해내는 역량을 한번 보시면, 이게 각자의 액션 그룹들이 자기 부스를 자기가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진단에서 우리 시군의 액션 그 부스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누구를 배치할 건가, 또 어떠한 굿즈 같은 것들을 그 자리에 배치할 건가,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냈다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추진단이 이렇든 저렇든 작동하고 있었다. 물론 제 계중에는 추진단장님들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추진단이 100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추진단은 상근 사무국장들께서 단장님과 추진위원들과 액션그룹들, 심지어 코디들까지 잘 조직화해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북의 중계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경북의 19개 추진단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확인도 해봅니다만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5 추진단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도움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이다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선은 각 추진단, 자기 추진단을 짧게 좀 소개해 주시고, 저희들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워낙 그 마이크 드리면 길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어서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할지를 정해놨습니다. 제가 그 룰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는 저쪽에서 이리 들어오시죠. 네, 해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남 신한력 플러스 추진단의 사무국장 강추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남 신한력은 가치농업, 가치하는 농업으로 중소농을 살리는 유차농업을 융복합을 하자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지금 공동체를 만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예천 신한력 플러스 추진단 사무국장 이경철입니다. 예천은 주민 주도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의 문제점들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주민들이 함께 지역 재생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왔습니다. 옥천군 농촌 신한력
추진단장 주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원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무국장 이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여기에 그 자기 시군 짧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하자고 했는데 저는 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산업이나 아니면 관광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는 사람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먼저 좀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아서 네,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러면 어떤 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답으로 읍면에 그 여러 가지 사회 통합적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읍면 단위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서 그 읍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읍면 단위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걸 실현해보는 모델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읍면 주민자치, 예, 그 주민자치 사업 안에 그 읍면 통합적인 사회 서비스 내용들을 다 담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농촌의 그 사회적 경제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런 사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경제 액션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네, 그렇게 읍면을 좀 부흥시켜 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협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김제 추진단장입니다. 저는 뭐 김제의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제 푸드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비전 아래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이 40대, 50대, 60대 이 세대의 기경영체들과 젊은 친구들 20대, 30대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저희는 많이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5가지의 단계로 세부적으로 기본적인 전략이 있다면 김제만의 전술적인 것들을 좀 풀어내 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김제 신활력에 대한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은 저는 인구 10만 명 정도의 인구 측면이나 뭐 일자리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모델을 하나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저는 김제로 다시 유턴을 하게 된 그 김제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제 물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 서울로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있었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는 내가 그 배웠었던 이런 공부가 내 고향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내 개인적인 욕심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왜 뭐 말도 안 되는 그 농촌 도시에 뭐 쌀밖에 없는 뭐 이런 도시에서 뭘 할 거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10만 명에서의 모델이 어느 정도로 세팅이 된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증명해 내 보이고 싶었고 그걸 검증받아서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보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그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분들 마이크를 제가 통제 잘 안 하면은 어렵겠다라는 걸 느끼시죠? 굉장히 그 달변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우리 남원의 이지선 국장님하고 답변자를 제가 먼저 다 공개를 해버려야 이게 마무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이지선 국장님한테만 질문이 들어가네요. 그 신활력 사업의 성과에 관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오늘 구 박사님 발표안에도 있었습니다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기존의 농촌 개발 사업의 이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러한 한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했을 때 지역에 돈이 없어서 지역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사람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이러한 발견을 한 것이죠. 즉 주체의 문제입니다. 돈은 무수히 많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업에도 들어왔고 농촌에도 들어왔죠.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지역에 영양가 있게 풀어내는 주체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했거나 또는 그 주체들의 제가 조금 전 앞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공공성, 즉 지역에 대한 책무성이 부족했던 이러한 결과다라고 저희들은 또 분석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사업적 비즈니스적 성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앞으로 무수히 여러분들 단 한 명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한 지역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동안 지역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될 이러한 지역으로 향하는 공적 사업들을 지역 안에서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5개 추진단에서 추진을 쭉 해왔고, 또 오늘 참여하신 전국에 50개가 넘던데요. 그 추진단에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들을 쭉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남원의 사례를 한번 청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람과 조직을 구축하는 그런 것은 이제 뒤에 또 대답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앞뒤 순서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니까 뒤에 질문이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 남원의 성과를 좀 통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시기가 되게 짧습니다. 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기본 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2년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모든 추진단이 이게 직면한 그 1년 반 정도의 공백 기간 비슷하게 많이 달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들 되게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성과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사업 기간에 보여지는 성과, 어떤 외형적인 이런 거 숫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실제 그 2, 3년 동안 밤잠 안 자고 주말에도 열심히 일해서 구축한 그 액션 그룹, 그 조직된 그룹들하고 이런 육성 시스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뿌리내릴 수 있게 우리가 그 부분,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어떤 자립적 역량을 축적했는지,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가 저희는 가장 중요한 성과의 기준이라고 이제 저희가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이전에는 성과도 못 내는데 숫자적인 성과도,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자립 역량을 내화시키는 거에 저희가 총력을 지금 기울이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성과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 불안하다, 좀 그런 솔직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4년 차인데도 아마 여기 5년 차인 김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성과가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 4년 차인 저희는 성과가 겨우 막 쥐어짜는데, 근데 실제로는 되게 큰 성과는 뭘 성과를 내야 되는지를 알아차린 거, 그게 저는 진짜 저희 스스로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추진단이 자립적인 사업 역량이 엄청 많이 강화됐고, 저희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엄청 힘을 쏟았습니다. 네,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주변에 전문가님들, 여기 계신 많은 박사님들, 교수님들, 주변에 동료 추진단에서 엄청 많이 도와줘서 저희 추진단이 역량이 많이 쌓일 수 있게 됐어요. 네, 이런 연대 협력은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활력 활동가를 양성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사업이 끝나고 이때 저희 인력 풀이 정말 많이 있어야 된다, 지역에. 왜냐하면 우리가 벌려놓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힘을 많이 쏟았고, 아주 큰 성과, 제가 욕심낸 성과는 되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 남아 있어서 다음에 사단법인으로 전환될 때 사업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한 성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주민자치, 읍면 단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이거의 가시적인 성과들, 그리고 한 곳을 시범 사업으로 했을 때 이웃 면에서 저게
진짜 우리면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서 그분들도 자진해서 요청을 같이 하자라는 요청을 주신 게 지금 엄청 행복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액션 그룹들 간의 연계 협력들은 뭐 다 아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 특히 이제는 주민자치가 실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 서비스를 실현하는 그런 액션 그룹들도 지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서 아주 저희가 좀 심화 과정으로 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 좋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탄소 중립을 특이하게 저희 사업으로 넣었잖아요. 네, 탄소 중립 관련 다양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그다음에 정책을 생산해서 남원의 탄소 중립 내용들을 이끌어가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네, 실천하는 시민 조직들 이런 쪽으로 저희가 힘을 방향을 잡고 실천을 해서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을 제가 막 압박을 했더니만 굉장히 빨리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액션 그룹은 그 지역의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앞 세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남원의 사업의 굉장히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제도화 수준이 높은 액션 그룹을 만들어낸 거죠. 운봉읍이죠. 운봉읍의 주민자치회를 액션 그룹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운봉읍의 사회 서비스를 감당해내는 자기 계획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남원시와 협력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지역 안에서 완수해내는 이러한 구조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100개 사업단 추진단 중에 그러한 형태의 액션 그룹을 시도해 본 경우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 사업이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액션 그룹들이 공익성들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는 그러한 이 제도적 틀들을 또 혁신시켜내는 과정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운봉읍에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운봉 10년 발전 계획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리고 그 계획이 면 단위의 공식 계획이 되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좋은 액션 그룹이다.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액션 그룹들을 조직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 사실은 예천과 김제 이야기를 좀 들을 텐데요. 좀 어떤 시도들과 이 사실은 다 오셨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또 만들어도 무너지고 그죠? 그런 에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천부터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천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추진단이 사실 액션 그룹의 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이 액션 그룹을 양성하는 거가 아니라 추진단 자체가 하나의 액션 그룹이 돼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 해결되는 과정들을 지역에 있는 농업으로 매몰되었었던 지역 주민들을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은 농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에서 많은 액션 그룹을 만들어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추진단이 행정이 하는 일들을 집행하거나 대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조직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예천 희망 아카데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진단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이제 외주가 많이 나가는데 추진단은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 또 주민과 접점을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추진단이 직접 감당을 했고 추진단 자체가 주민 주도형 지역 재생 사업이라든가 주민 주도형 사업, 일반 농산어촌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진단 자체가 하나의 액션 그룹화 되어서 다른 액션 그룹을 형성해내고 그 액션 그룹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된 발전된 형태로 갈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션 그룹에서 활동했었던 분들이 때로는 다음 기수에는 액션 그룹의 코디네이터로 혹은 액션 그룹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던 분은 지역 마을 활동가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고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네트워킹한 것이 예천 시나리오 플러스의 특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예천의 사례는 사실은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추진단에서 아카데미의 상당한 프로그램을
교환을 직접 개발해 가지고 직접 강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교환들을 지금 책으로 묶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이 나오면 아마 전국 추진단에 공유도 좀 해주시면 스스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교재가 뭐였는지 한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 사례도 예. 김제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청년 20, 30대와 40, 60대에 있는 이 간에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낼 건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기수 교육 중에 1기 때 청년들에게 뭐 10인 이상의 공동체 법인 뭐 이런 얘기했더니 싹 다 나가시더라고요. 일단은 이 친구들에게는 10명의 친구들이 없습니다. 지역에. 그런 것들을 한 1기, 2기 때 경험을 해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계획이 바이블이 아니다. 저희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셨던 건 이제 황영모 박사님께서 주셨던 게 기존에 있었던 교육의 프로그램,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적 경로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 아,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꿔도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1기, 2기 때까지는 그런 걸 몰랐어요. 마치 기본 계획대로 열심히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왜 못한다고 욕을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이걸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10인 이상이 아닌 2명도 너희들이 지역 자원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 그걸 저희는 시도했었고, 그리고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활력 추진단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는 해서 액션 그룹으로 먼저 육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추진단에서 좀 줘보자.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그게 별도의 액션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경영체와 청년들의 접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겨났고 그 친구들과 기존의 경영체들 간에 자연스러운 1년과 2년간의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추진단이 없어도 이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더라. 이제는 이 친구들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도 지역의 농촌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게 저희는 핵심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법인을 몇 개 만들었냐 이거 중요한 것보다는 그걸 깨달았고 우리 스스로 지역에 있는 육성 시스템을 우리가 스스로 바꿔가면서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점이 저희의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동의가 안 되셨습니까? 방금 제가 박수로 강요한 거 아니죠? 이 액션 그룹을 발굴할 때 지금 두 지역 다 동일합니다만 과거에 여러분들 경험하신 농촌 지역 사회에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죠?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그 무엇이 있죠? 이게 지정되잖아요. 배정되거나 배분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을의 이장님도 면사무소 열심히 가고 같이 술자리도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신활역에서 액션 그룹은 자발적으로 공모하는 과정들, 참여의 과정들을 통해서 조직하는, 사실은 이 방식이 농촌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과정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꾸준히 관철해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5개 사업단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추진단들이 저는 굉장히 보람 있는 변화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 내에서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이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방금 이제 두 분 이야기 속에서도 좀 나왔지만 이 지점들이 각 지역마다 현재 다른 위상과 역할들을 차지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좀 청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 해남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토크 콘서트를 할 때 황 교수님께서 신활력 추진단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딱 봤는데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몇 분 동안. 왜냐? 역할은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위상? 나 스스로 우리 신활력 추진단, 해남 신활력 추진단 위상을 생각해 봤을까 하니까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위상을 우리 추진단이 죽게 세우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충분한 역할을 했을 때 그 위상은
액션그룹 공동체와 무엇보다도 군에서 시날리오 추진단의 위상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날리오 추진단은 저절로 우리의 위상이 어느 쯤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위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시날리오 추진단의 일이 엄청 많아요. 이 많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큰 기업이 보면 분야별로 다 나누어졌어요. 근데 이 분야별로 다 나누어진 것이 추진단은 축소해서 분야별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중요하고 아주 좋은 거지만은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들끼리 통화해 보면은 누구 한 분도 제 시간에 퇴근하신 분도 없고 저분들은 왜 그럴까? 딱 한 가지예요. 농촌과 함께 가겠다는 거, 농가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 그런 이유로 이분들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 해남 신할역은 4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을 넘어서 생태순환 농업으로 널리 알리고 제철 식재료가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 제철 식재료를 알리고자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액션그룹들을 세웠습니다. 리더 교육을 하고 리더들이 양성을 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일명 액션그룹입니다. 만들고 처음에는 고유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고 나중에는 협력을 해서 협동조합이 됐어요. 순조롭게 다 갔는데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이분들 중에 이런 표현이 조금 뭐하지만 대등한 관계? 이런 시점으로 보시더라고요. 표현에 적절하진 않습니다. 너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 4년이면 끝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있던 거 다 우리 액션그룹 A라는 협동조합이 다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이제 빠져.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문제점은 뭐냐? 이 군에서 군에서 우리 민간하고 시날리오가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이런 공동체들이 이거 보니까 군에다가 말을 해도 되겠네라고 군에다 한번 말을 해요. 저희 요청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군에서는 시날리오 추진단과 같이 협력해서 다시 한번 회의하고 논의하십시오. 이렇게 오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이 압박이 추진단한테 오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왔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추진단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맛을 본 분은 이제 군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협력의 관계가 돼가는 것이 아니고 분란의 관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 공동체를 만들고 액션그룹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지금 시날리오 플러스 추진단이 더 크게 되고 잘 될 거라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잘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보니까 교육 사업도 하고 홍보 사업도 하고 가공 사업도 하고 더 나가서 유통 사업도 하고 차근차근 사업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들이 보이더라고요. 또 문제점은 또 뭐냐면은 신할역에서 사업을 받으면은 도시쟁에서 또 사업 받고 이게 뺑글뺑글 도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게 바른 액션그룹의 성장입니까? 항상 물론 처음에 성장할 때는 디딤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디딤돌을 받고서 일어서지만은 그 다음에는 혼자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데 혼자 일어섬이 액션그룹이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계속 지원해주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이미 농촌에는 어촌에는 자리가 잡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생각하는 시날리오 플러스 추진단의 위상은 저희들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뒤에서 저희들은 농가들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액션그룹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등을 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께서 등을 밀어줬으면은 어느 순간은 이제 등 밀지 말고 나도 우리가 앞으로 갈게. 이게 저는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번 등을 밀어줬으면 이제 다른 사람의 등을 또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신할역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분들은 신할역은 이런 사업을 하구나. 신할역은 각각의 마을에 있는 공동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하고 생태순환을 하구나.
하면서 그 위상이 저절로 세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의 위상은 군에서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할 추진단의 해남에 생각하는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의 역할은 중간 매개체 역할이다. 그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이지선 국장님 이야기만 듣고 다음 주제로 넘길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업에 공모됐을 때 기획실에서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이제 성전되고 나서는 활력과로 넘어갔어요. 활력과에서는 본인들이 하면 다른 주제로 재밌게 할 텐데 받기 좀 불편해했죠.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겼고요. 그렇다면 이제 활력과가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인가라고 이제 공모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력과 내에 있는 다른 두 개, 특히 이제 한 가지가 저희랑 유사한 성격인데 그런 중간 지원 조직하고 그 역할 설정이나 분담이 되지 않고 진행이 돼 버렸고요. 그로 인해서 되게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해남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뭐 크고 다른 그런 지역마다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럴 때 행정이 좀 행정과 같이 협업, 행정이 정해라가 아니라 네, 이 같이 숙고하면서 잘 가장 현명한 그런 정리들이 서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었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작년 재작년 농촌협약에서 이제 잘 안 돼서 올해 지금 뭐죠 심사 기간인데 여기에 제발 붙기를 저는 희망하고 그게 붙고 나면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벼랑간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자리일수록 좋은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도 좀 이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어야 사실은 귀한 시간들과 차비 써서 오신 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의 그 역할 위상이라는 것은요. 농식품부에서는 그때 전국적으로 추진단을 만들어라고 독립된 추진단을 만들어라고 지침을 줬지만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쯤은. 근데 이제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이 중간 지원 조직을 이 사업비 안에서 도시재생사업처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강하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계단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결국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농식품부의 힘이 누가 더 센지가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수년을 지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은. 그러면 이제 이 추진단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것은 시군의 별도 예산으로 추진단이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중간 지원 조직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시군 입장에서는 사업비는 받아야 되겠고 70억을 그러니까 그냥 공무직 한두 명 임명하는 채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사업비 한 3배 정도 주는 농촌협약에는 중간 지원 조직을 당당히 만들으라고 요구했죠. 농식품부가.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두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추진단이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이 그 사업을 센터를 위탁받는 구조로 확대 개편하는 데도 있고요. 또 한 곳은 두 개 다른 것이다. 추진단은 여기서 해소시키고 이 중간 조직은 별도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 또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크게 다양한 이 베리에이션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은 그러한 중간 지원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사업, 농촌사회, 경제를 혁신할 마중물 사업입니다. 지역 주체 발굴과 육성으로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사업. 일반 농산어촌 사업의 시군 단위의 통합적인 중간 지원 조직으로 확대 발전하라는 게 그 현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또 다른 중간 지원 조직과 이런 복잡한 구조들이 생겨나면서 사실은 이 위상 문제가 지역마다 다르게 지금 다뤄지고 있을 것 같고, 오늘을 계기로 각 지역에서 이거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지역마다 저마다의 여건에 맞는 이 활로들과 위상들을 만들어 내시는 게, 그리고 그것은 주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각 추진단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질문은 우리 최재문 그 회장이 오늘 사실 이 모임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이 모임은 전북의 이 추진단들 간의 협의체가 시작되면서 이 모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전라북도 추진단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답답했었던 거는 각 시군들마다 이 풀어내야 되는 숙제들이 너무 많고, 또 추진단이 봉착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행정의 언어들도 구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의회에 가서 뭔가 설득할 수 있는 뭐 이런 논리도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했는데, 실제 이거 각 지역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라북도 시군들 8개부터 작년에 최종 12개까지 모이는 작업들을 했었고, 저희가 그냥 단순히 공부방 수준에서 멈추지 말자,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는 성과 확산하기 이전에 저희 각 추진단별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제대로 갖춰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릴레이 세미나를 4회차 진행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22년도에는 이게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에 있는 액션 그룹을 얼만큼 성장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냐라고 해야 되는 부분에, 올해는 그런 차원에서 액션 그룹이 이 신활력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저희가 액션 그룹 박람회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만나게 되는, 협력하고 연대해야 되는 취지에 대한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었고, 지역에서의 액션 그룹들에 대한 액션 그룹들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아졌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애쓴 우리 최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 공부 모임에 저도 한번 2년 전인가요?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김제에서 했던, 제가 그때 굉장히 고민을 저도 좀 했더랬습니다. 경북에 있는 사람이 거기 와도 되느냐.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호남 분들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서 들어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시기 한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그 여러분들을 느끼시는 분들 속에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무차별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기 지역의 언어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글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지역의 방송국들은 자기 지역 사투리로 일주일에 한 번은 뉴스를 하자. 그래 이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자기 지역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촌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연대 회의가 여러 형태로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마지막 주제가 이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의 지속성이라서 제가 앞자리를 까는 건데요. 이게 위상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여태까지 그 주민 주도의, 민간 주도의 농촌 활력 또는 농촌 개발 또는 농촌 활성화, 이런 이야기를 정책 언어로는 굉장히 많이 워딩했지만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추진단조차도 사실은 담당 계장님 바뀌면은 그 훈련 받느라고 몇 달을 허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간이 독자적으로 이 공공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이 처음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위상이 서로 간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 해보는 일인데 시군의 공무원들까지 어떻게 그 추진단의 위상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이러한 연대체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또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공무원분들도 서로 다른 시군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는 일은 누구나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이 어떤 형태로 지역에서 지속 가능성들을 만들어야 될 건가. 그리고 이것은 각 추진단 입장에서는요, 기본 계획의 마지막 챕터의 숙제를 푸는 문제죠. 마지막 챕터가 향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의 지속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마지막 챕터의 숙제거든요. 기본 계획을 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 우리 5개 추진단에서는 어떤 고민들이나 구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일단 그 이야기를 좀 한 2분 정도씩이라도 1, 2분 내로 쓰시고 우리 황영봉 박사님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순서 없이 하시죠. 준비되시는 순서대로.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왔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더라고요. 첫 번으로 이제 박람회를 하는데 이 정도 되려면 얼마큼 애를 많이 써야지만 됐을까. 그래서 좀 미안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와서 느낀 것은 이럴 줄 알았으면 담당 공무원이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끌고라도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얘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미 액션 그룹의 활동을 했더라고요. 71년도, 72년도 우리 마을에서 새마을 사업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어요. 일요일 날 마을 앞에 신장로를 우리 친구들이 빗자루 쓸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업을 하면서 관제 드모라는 것도 했고 유심만이 살 길이다. 너도 나도 영표 찍자. 그래서 수많은 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이름표만 바꿔가면서 수없이 많이 됐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산촌 생태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권역사업, 뭐 중심비 활성화, 거점 활성화, 푸드플랜, 옥천에서도 신활력 사업을 했어요. 2000년도 초반에. 그것도 부족해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자는 서로 공통점이 있구나. 5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자가 좋긴 좋은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차별성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동안에 쏟아부은 돈도 상당히 많고 저도 일찌감치 엑센그룹 활동까지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업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한테 의미를 가질 것인지. 사람과 조직이 남는다고 하는데 사관학교를 차려서 사람을 키워야 되나? 조직을 낳는다고 하는데 몰라 정당처럼 조직 활동을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잘 볼 수 있는 눈,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주체로 세워날 수 있는 아주 섬세한 눈길로 볼 수 있는 것. 그 눈길이 가능한 것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지만 보여줄 수 있겠다. 사람을 만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건식처럼 프로그램 짜서 오십시오. 교육하고 끝났습니다. 수료증 줘요. 이렇게 되면 보조사업 받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지역에 다양하게 널려져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사람이다. 그럼 조직은 무엇일까? 조직은 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꾸려지는 민관의 관계 속에서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옥천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은 마을에서 버스가 없어. 정말 내 동네 앞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 갔으면 좋겠어. 마을 순환버스를 만드는 것. 학교가 작아서 아이들도 없는데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몇몇 작은 음악회를 하는 것.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하고 없어져가는 밀장목반을 만드는 것.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을 액션 그룹이라고 활동조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구나. 이것은 달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일상적으로 나의 걸로 소화를 시키고 나가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이 사업이 끝나면 다음에 이 사업이 지속될 거야? 2년짜리 사업이면 2년에 끝나고 3년짜리 사업이면 3년에 끝나고 5년짜리 사업이면 5년에 끝나고 안 되면 흡수 통일돼서 통합돼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아 그런 것이 아니겠구나. 앞으로 옥천군은 신한력 플러스 사업의 막차를 탔는데 그동안에는 농사를 짓는 거든 경제든 교육이나 문화나 복지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일들을 꾸려왔다고 하면 각각의 점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4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한력 플러스 사업 기간 동안에 각자의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이 선이 입체가 됐을 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변하자. 이제까지 일했던 사업 방식은 사목도 그렇고 코드도 그렇고 이제까지 했던 익숙한 방식이 아닌 정말 지역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지역의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변하자. 바깥하자. 그러고 넓게 보고 품자. 이렇게 가는 것들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길이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마다 10대 농정의제를 만들고 매년마다 10대 군정의제를 만들어냈을 때 선출된 권력과 민간의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록이 역시 이제 우리 주교정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순서 없이 우리 이미 최 회장님이 드셨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는 그 아까 위상의 연결선상에서 그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좀 말씀을 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의원께서 그렇게 자기 지역의 사업으로 왜 배치를 안 했냐라고 했을 때 이 시작이 지금은 어떤 분야의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조례를 직접 발의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하는 농촌활력과의 농촌활력팀에서 담당하는 땡땡땡 사업팀 정도의 역할이었던 이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 지금 현재는 한 대여섯 개 과에서 지역의 주체와 지역의 권역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때 신활력 추진단을 와서 저희들에게 그 애로사항들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 지역 소멸에 대한 부분에 이런 컨텐츠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그 정책팀에서 대체 그냥 시가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 요즘 계속 신문 기사에 두들겨 맞는 것 중에 시가소의 수건 사업 그냥 해결하는 거냐? 이게 무슨 인구 정책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도드라질 수밖에 없었던 게 신활력 추진단의 다양한 액션 그룹들의 활동, 지역의 인구 성장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 쪽에 그 사업들을 5개년 쪽에다가 플래닝으로 지금 넣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역에서 실제로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직이 지역의 주체를 그냥 우리의 추진단이 그냥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체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뭐 시장이나 시장 군수나 혹은 행정에 담당하는 관아 혹은 시의원들이 그걸 느끼고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이 조직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산적인 부분은 그거에 따라서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방소멸일 수도 있고 농식품부 사업의 또 다른 후속 사업일 수도 있고 행안부 사업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신활력 추진단의 이런 조직들이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한 주체의 이야기죠. 주체를 만든다는 것이죠. 네, 또 어느 분이 하실래요? 안 마치시고 싶은가요? 아, 네. 예천군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은 아까 김제와 비슷하게 다양한 부서의 업무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그 행정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의 방향 자체가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은 지역에서 주민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역량 강화라는 교육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도출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 혹은 나중에 농촌협약이나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이 해야 되는 지속 가능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화된 행정들 또 변화된 정책들을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또 주민들이 주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시점이다 보니까 이 시간에 말 안 하면은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을 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남 신활역은 4년차가 더 접어들거든요. 올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립함입니다. 누가 자립을 했냐에 따라서 아마 그걸 모델 삼아서 사방팔방 아마 벤치마킹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에 해남 신활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남군에서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조직을 짤 때 사무국장, 사무원 이렇게 딱 두 사람만 이렇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요청을 했죠. 이 사업성을 보니까 도저히 이 두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 많은 일들을 하지? 하고 요청을 했어요. 두 사람을 더 채용해 주라. 물론 실갱이가 오고 가곤 했지만은 그걸 받아줬어요. 근데 어느 정남권 출신입니다. 정남권 중심으로 다 살펴볼 때 해남군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더 채용하고 더 충당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 출발점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남군이 조금 앞서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혹시 관계자 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왜 추진단이 더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는 만큼 이것은 누구한테 이익이 있냐? 농가들한테 다 우리 농어촌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은 해남의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은 자립화를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남의 중간 조직들이 한 3개, 4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중간 조직들이 거진다 3년, 4년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또 사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맞는 거예요. 우리도 공동체를 만드는데 저기도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먼저 이제 제철 진미라는 식재료를 소개했는데 비슷하게 지역의 맛을 교육하는 그런 것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인력이라든가 재능적으로 이건 좀 낭비가 아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시도로 한번 이제 재단 형식으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라는 권면을 받았어요. 전문가님한테. 이게 될까 안 될까 모르는데 우선은 시도는 해보자 하고 재단을 한번 지금 현재를 통합해서 재단 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트랙으로 이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이 4년차 마무리가 되니까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은 지원하는 사업체로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시나리오 플러스는 자립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도 이제 만들어겠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증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익적 사업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 신활역에 지금 해남에 있는 신활역 쪽이 공익적 사업과 영리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년 동안 지나가면서 물론 공동체들도 단단히 세웠지만 현재 직원과 코디들이 단단한 전문 역할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품 개발, 가공, 유통, 홍보, 문화, 예술, 또 생태 순환, 육묘장, 자재 하다 보니까 전문가님들이 다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도 이 조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위상과 그런 가치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구나.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나누자. 그래서 이게 추진단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마무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은 시계를 보시면서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예천이나 해남이나 김제랑 비슷하게 구상들을 처음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데요. 내년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사단법인을 만들고 지금 도청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마음이 급해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 국가 공모 사업들을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꽤 성공적입니다. 성공적인데 이게 정답일까 하는 생각이 요즘에 와서 조금 이런 게 자립화하는 우리 이렇게 자립 역량이 있어 이렇게 주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제안하고 같이 거기에 한 축을 차지하고 최근에 조금 혼란스러워지기는 해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많은 추진단 국장님들이 고민하시는 소가리를 하시는 국장님들이 엄청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이 추진단이 해왔던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시설들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주인을 바꾸고 싶어하는. 예,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액션 그룹들과 그 시설에서 같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 하나. 예, 왜냐면 이제 다른 거 아직 없으니까. 그리고 아시잖아요. 더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신한력을 4년째 사업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여기 뭐 김제나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저희도 있고 잘하는 추진단도 되게 그런 것에 사업 하나를 잘 이렇게 엮어놨는데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그냥 물거품이 될 것 같은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교종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과 대등한 어떤 그런 것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 주민 조직들 하고 정말 친해져서 그들이 이 신한력 아니면 우리는 같이 뭐 다른 사업을 할 의미가 없다 이런 정도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주민자치하면서 되게 힘이 좀 되고 있어서 저는 이 자립화에 대한 고민을 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황 박사님. 저 옥천 30초만 30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온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이번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옥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푸드 플랜, 농촌 협약 이 세 열차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마다 다 행정협의를 다 해요. 3번씩. 예. 그래서 이번에 4년 동안에 행정협의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행정하고 정책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모델입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저는 이제 정책을 연구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전라북도 협의회를 지원하고 앞으로 이제 후속 정책을 좀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업단의 경로는 사업 조직이 되느냐, 지원 조직이 되느냐, 아니면 해산하느냐 세 방안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사업 조직이 되든 지원 조직이 되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후속 프로그램을 이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왔던 역량을 건사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게 되면 우리 사업단의 역할도 또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수의탁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치법령의 좀 정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정치력을 좀 발휘하기를 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방식을 바꾸어서 지역이 주도하니 바뀐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추진되는 농촌 지역의 정책 사업의 이런 그 방식의 전환의 모델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하나 만들어 가고 하면 이후에
이 사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이 보조가 함께 맞아갈 때 비로소 성과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경애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약속된 시간은 지났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바로 이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하실 분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오늘 주제가 친환경 플러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슬로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준비해서 우리 추진위원회와 또 우리 액션그룹 또 우리 액션그룹의 우리 홍보부수 단원들을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오늘 늦게까지 하고 오늘 먼저 우리 그 박람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또 경청할 수 있는 기회에서 감사드리고 동양대학교 우리 황정규 교수님 우리 영주시에 대학교가 있는데 가까운 우리 충북 단양에서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또 좋은 친환경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고감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적인 얘기보다 오늘 주제가 현재와 미래이기 때문에 이 2018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매년 20개 지자체에 5개년도 지난 연말에 끝나서 100개 지자체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아마 2018년도 19년도는 이제 4년간의 정부 지원 사업과 그런 것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도 이미 사업이 4년간에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동안의 애로점, 문제점 또 4년이라는 지원 사업이 끝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방비가 또 거기에 유지가 될 수 있는지와 또 향후 추진하는 분야는 어떻게 가야만이 과거에 여러 가지 아까 옥천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정부에서 농촌 지역의 지원 사업이 리발벌 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활력을 불러오는 그런 사업이 진정으로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과연 아까 계속 지속 가능한 얘기는 액션 그룹이나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 계속 반복 리바이벌 하지만 과연 지속 가능을 어떻게 해야만이 지속 가능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속 시원하게 궁금한 분들에게는 그게 안 뚫렸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전국 광역 시도에 우리 친환경 플러스 우리 조직체를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예산 분야부터 시스템부터 그런 것이 우리 활력단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 지자체에 얘기해도 건의해도 속된 말로 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 협의체에서 연합해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제대로 예산을 반영받아서 우리 농림식품부와 광역시도 이런 데서 다 참석해서 제대로 된 예산 시스템과 또 향후 그러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향후 과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황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자문을 들어서 어떻게 펼쳐 나간다는 정책적인 앞으로의 향후 그 로드맵이 제안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액션그룹 톡 콘서트에 쭉 사정 얘기하고 우리 추진단에 우리 단장님과 사무국장님 뭐 실무적으로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얘기는 우리 내부에 지금 움직인 건데 이게 지금 하늘에 좀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제 얘기는 내년에는 제대로 된 산업 식품부하고
우리 전국의 우리 신한일 플러스 광역 협의체가 좀 더 이렇게 연합해서 제대로 된 우리 박람회가 더 발전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건의 겸 우리 또 황 교수님한테는 네, 꼭 그 얘기를 꼭 좀 제가 부탁드리고 네,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실까요? 이제 마칠 거거든요. 네. 그 시간 관리 잘못한 사회자는 무능한 거로 되는데, 그래서 저는 무능한 거로 제 스스로 자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단양의 우리 단장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실제로 이 신한일 플러스 사업은 이 농촌의 위기라면 위기고 농촌이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된다면 찾아야 되는 시기가 이미 지났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주체가 그 동안에는 지방 정부와 저 같은 그런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 정도로만 그 동안에 논의되고 있었던 그러한 반성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지역 안에서 자기 지역을 책임지는 그러한 주체들을 형성시켜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보조 사업이나 국가의 정책도 이게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데서 오늘 우리들의 이 만남들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되지만 이미 우리 단장님들과 국장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추진단과 액션 그룹들과 코디네이터 분들의 역량이죠. 즉 우리 지역에, 즉 자기가 일하고 있는 시군의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지역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책 역량과 실행 역량을 민간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과정 또는 그것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관을 찾아다니는 그분들과 구분될 수가 없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이야기에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추진단이 신한일 플러스를 마무리하면서 배워야 될 여러 역량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더 지역을, 즉 우리 시군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그러한 역량들과 자세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발휘함으로써 스스로 그 위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한 노력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실은 꼭 제가 우리 추진단에 부탁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치적 안정성을 좀 만들면 좋겠다. 작년에 그 단체장들이 바뀌고 나서 추진단들마다 굉장히 홍역을 겪고 있는, 심지어 기본 계획을 뒤집어 버리는 이러한 사례들도 많았고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올지, 이제 이러한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추진단에 참여하는 분들의 책임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추진단이, 제가 액션 그룹에게는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추진단에는 이 정치적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이 정당이나 정치인들 사이에 이렇게 줄타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혹여 우리가 보이게 됐을 때, 또 그렇게 오해받았을 때, 이거는 선거만 끝나면은 추진단은 불완전한 조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측면들이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 앞에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 기획 능력이 우리 추진단에도 민간에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었고요. 그다음 행정에 오늘 이제 아직 남아 계신 분이 설마 계시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행정이, 저도 이제 전공이 행정학입니다. 평생 공무원들에게 강의하고 살았는데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민간에 대한 인건비를 공무원들이 너무 저렴하게 봅니다. 임시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조직이 가지는 배타성일 수도 있고 자기 지위를 확고히 하고 싶은 어떤 의식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꼭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중간 조직이든 민간 협력을 위한 민간 협치 파트너이든 민간이 행정과 어떤 활동을 같이 할 때 그 부분은 행정이, 저희들 용어로 이야기하면 정부 실패 영역입니다. 행정이 그걸 해내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과 행정이 협력하는 겁니다. 행정이 잘할 것 같으면 공무원 그렇게 인건비 들여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민간에 왜 또 돈 써야 됩니까? 그러면 행정이
직무유기하는 것이죠. 그게 배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과 지역의 일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공적 사무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은 공무원보다 인건비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한 인식이 없으면 한국의 민간 협력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이 학자들이 좋은 영어로 쓰는 거버넌스,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액세서리로 만들거나 또 다른 동원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싼 맛에 쓰는 인건비로 치부해 버리면 지금 모처럼 만들어진 이러한 민간 협력이나 주민이 또는 민간이 자기 지역에 책임감을 갖는 이러한 사회적 기풍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전부 주소 옮겨서 같이 소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에 대한 그리고 민간 협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낳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우리가 불안하게 고민하게 하는, 이미 실력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증 안 된 곳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입증된 곳에 대해서 그곳에서 그것을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행정이 지역을 망치는 길이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황영모 박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북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국고보조사업은 정책 혁신을 위한 마중물 사업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중물이라는 게 펌프에 물을 떠올리기 위해서 붓는 첨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거나 판단이 되는 부분은 지방 정부가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ABC입니다. 마중물 사업을 끊임없이 계속 보조금을 달라 하는 것은 면사무소나 행정에 농업기술센터 가서 계속 보조금 달라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싫어하는 농민들의 손 벌리는 자세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긍정적 요소가 보여지고 영향들이 뭔가 찾아진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시군에서는 자기 사업비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이 사업 안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이제 광역 단위에서는 지금 지방소멸기금이라 해서 10년 동안, 작년에 이미 첫 차분 사업비가 왔죠. 전국의 모든 광역에 200억에서 제가 사는 경북에는 430억 1년 동안 쓰라고요. 광역자치단 주고 있습니다. 그런 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기 마중물 사업들을 자기들이 자기 사업으로 브랜드 개발해내는, 정책 브랜드를 만들어내는데 그 돈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돈 없다 하고는 또 여러분들 보고 국고보조금 따오면 우리가 해줄게 라는 이러한 방식의 민간 협력이나 중간 조직이나 주민들의 전문 조직을 대하는 자세는 주민들의 보조금 의존 의식만큼 지역을 망치는 척경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오늘 5분 그리고 우리 황영모 박사님까지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도 일어서서 오늘 끝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영상이 한 2분 있다는데요. 서서 보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사업, 농촌사회 경제를 혁신할 마중물 사업입니다. 지역 주체 발굴과 육성으로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사업, 지역 자원 활용 창의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의 전략적 마중물 사업, 사회 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통합적 농촌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국 신한력 플러스 사업 파이팅!